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천안을 지역구의 박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어저께 세월호 특조위에게 해산 공문 일명 10월부터 3개월간 잠존 업무 처리 기간을 명시한 공문을 보내셨죠? 네, 아니, 청산과 예 아니면 네. 말씀하세요. 네. 독자적 판단을 하신 거 맞으시죠? 누가 상의하고서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장관님 결재로 그냥 보내신 거예요? 고민하신 거 보니까 누가 제가 상의하신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인양단에서 자체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잔존사무 처리를 위한 아니, 제가 설명하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결재할 때 누구 청와대나 기타 등등 누구하고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책임하에 그런 공문 보내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일체 누구하고 상의한 적 없죠?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세월호가 대략 인양되기라고 기대하는 시기가 언제쯤이죠? 어제 보도에도 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10월 말 10월 말에서 11월이죠. 벌써 세 번째 또 연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월호 전체가 인양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인양 후에 전체 조사팀을 구성을 해서 미수습자 수습과 함께 조사팀이라 하면 해수부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얼마 전에 아니,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님께서 적절히 답변하셨듯이 장관님이 답변하는 거지 지금 총리 답변을 인용하는 건 옳지 않죠? 네. 해수부 직원인가요? 아니요. 해양수산부 직원도 물론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국민안전처럼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운영하고 그에 따른 예산 이런 거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나요? 지금 해수부 별도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게 있나요? 만약에 11월 달에 인양이 됐다고 쳤을 때 해수부 직원과 기타 전문가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요량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과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게 어떤 법이죠? 포괄적으로는 세월호 특별법에 포괄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어디에 그런 특조위 활동 말고 해수부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몇 조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모든 사고에서 비행기 사고 나면 최종적으로 블랙박스라는 것을 들여다보고서 종결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사고 나도 등등 최종 현장을 확인하고 종결하죠? 그런데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는 인양도 안 됐는데 모든 것을 종료하고 보고서를 써라, 잡무 처리를 해라 이런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것도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고 해수부 장관님의 순수한 독자적 판단으로 존중합니다. 그럼 그 뒤에 인양 후에 그 활동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와 어디에 근거한 예산을 쓰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장관님한테 권한 있는 법조항이 있나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갖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차가운 바닷속에 인양도 제대로 책임져야 될 해수부가 자기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특조 활동에 대해서 만류하는 게 그렇게 더 급한 건가요? 그게 장관님으로서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희들 판단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 결정은 장관님이 하셨대요.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관 부처로서 지금 진행되는 이 세월호 특조위나 관련 법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잔존 사무를 처리하라든가.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잠깐만 장관님, 다시 여쭤볼게요.
좋아요. 그런 처리를 했다고 쳐요. 법에 의해서 행정 절차로 수행했다고.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뭔 근거로 조사를 하고, 예? 원래 그 법을 만들었을 때 취지는 충분히 사고로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규명이 안 됐잖아요. 절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그렇게 서둘러서 굳이 공문을 이틀 남겨놓고 보낼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것을 물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간 적절치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증인 관련돼서 또 있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해서는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네, 나중에 제가 총괄 여쭤보고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그리고 세월호가 전복된 오후 1시경 해경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게 연락해서 군안업체를 선정하라고 통보한 사실도 맞으시죠? 예. 그래서 청진 해운이 군안업체 언딩과 용역 계획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뒤에 현장에 바지선, 해상 크레인, 민간 잠수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총장님, 이제 당시에 그 최초에 처음 도착한 바지선은 잠수사들이 신속하게 수색 구조 작업도 하고 하는데 필수적인 장비인 건 알고 계시죠? 바지선 역할이. 그렇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바지선이 어떤 거였나요? 정확하게 그 어떤 바지선 지금 이름은 생각나는데 그 인근에 있는 바지선이라고 기억합니다. 처음 도착한 바지선은 경성호 200톤짜리였습니다. 그런데 30시간 이상 뒤늦게 정확하게 4월 19일 10시에 135톤짜리 금호 2003호가 투입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급하지 않습니까? 30시간이면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지난 뒤에 온 현장에 이미 와 있는 경성호 200톤짜리가 아니고 30시간 뒤에 온 금호 2003호가 먼저 투입됐습니다. 이 사실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증언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바지선은 금호 2003호는 언딘이 요청한 바지선이었어요. 이건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자, 나흘 뒤 언딘 리베로 1176톤으로 바뀝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더 큰 바지선이에요. 예. 언딘 리베로인데요. 근데 이 당시 언딘 리베로는 선박 건조 공정이 끝나지 않은 배라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셨죠. 예. 그런데 리베로보다 30시간보다 먼저 도착한 현대 보령호 2202톤짜리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죠? 예. 근데 왜 투입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그 보령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구조를 위한 장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방위센터장이 국정원이 연락이 와서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구조 방법과 장비를 문의했을 때 추천한 바지선이 현대 보령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정원이 부산항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이 선주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그러면 그거 여쭤볼게요. 그 최상환 해경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사건 이게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이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방금 제가 쭉 나열했던 거. 현장에서 우리 청장님이 했던 역할이 긴급하게 이 구조하고 배치하고 이런 역할 하신 거 맞으시죠? 예. 짧게 그러면 다른 증인도 있었어요. 우리 공기부양 여러 번 증인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에어포켓 형성될 수 없다는 구조 우리 청장님은 미리 알고 계셨죠?
당시에 이제 뭐 선체 구조를 봐서 이렇게 가능성 희박하지만 그 상태에서는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다 어떤 1%의 가능성도 있으면 시도하자는 그런 입장이에요. 뭐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그게 정확하게 필요한 에어포켓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어디에다 주입을 했죠? 저희 뭐 조타실 쪽에 주입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목표는 그렇지 않았죠. 중간에 보면 30m 더 가야 된다, 어렵다라는 등등 이런 증언들이 다 있었고, 두 번째 기왕에 하신 거 그때 주입한 양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사후일지라도 정확한 수치는 180명이 1분 호흡할 수 있는 양이었다라는 게 청문 결과에 다 나왔잖아요. 그 물어보잖아요, 다. 사실은 뭐 생중계할 수 있는 저기를 동원했을 뿐이지만 180명 쳐도 31분 동안 양이었고 이 새끼손가락 19mm짜리 호수 놓고 적정한 공기도 아니었고 이런 건 나중에 사후에 다 알고 계셨죠. 결과적으로. 예. 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신라실에도 붙들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장에 계신 유가족한테 희망 고문을 했다라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수단이든지 동원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그 구조의 책임지긴 해경의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여건에서 뭐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그런 매뉴얼도 없었습니까? 먼저 온 바지선 다 물리치고 그래서 이분이 최상환 해경 차장들이 향응 제공 및 분할업체 선정과 바지선 투입 특혜줬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 어떤 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제정신입니까? 뭐 이렇게 뭐 다른 선박을 동원했건 그런 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적절한 장비를 자 지금 수사 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에 많은 부분 이 질의가 있었지만 또 다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도 여러 시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파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 저에게 물어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해운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반복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부서의 해양수산부의 얘기를 좀 진실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까지 말씀드린 자 2014년까지는 책임을 지실 수 있죠. 책임을 졌기 때문에 경영권을 내주었고 산업은행으로부터 3천억 신디케이터 론을 할 때 제 집과 나머지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모든 주식을 다 담보로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놓으실 수 없다고요? 더 이상 출연하기가 어려우시다고요? 그 와중에 2009년도 한진홀딩스는 왜 만드셨죠? 지주사로 가기 위해서 지주사와 그렇죠? 자회사로 만든 것입니다. 신설법인. 아니 한진해운 그거 다 말아두시고 지주에서 2009년도에 시티은행 출신 조용민 당시 한진해운 사장하고 이렇게 만드신 거 맞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만 확인만 할게요.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조용민 사장님하고 그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만드신 사실 있으시죠? 그 지금 검찰 조사 중인 아니, 관계로 만드신 제가 만든 사실을 드리기 묻는 곤란합니다. 거예요. 만드신 거 맞죠? 맞습니다. 조세 회피처인 곳이죠? 맞습니다. 왜 만드셨어요? 검찰 조사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참 편하게 양해해 주시기 답변하시네요. 바랍니다. 아니
14년도까지 부채율은 거의 155를 1445%까지 정말로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이런 책임을 14년 이후 최 회장님, 조 회장님이 이제 책임질 거여서 나는 내 재산의 10%밖에, 내 일가의 10%밖에 못 내겠다. 그게 책임을 다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비쳤다면 사죄드립니다. 사죄의 방식은 진심 어리게 하셔야 됩니다. 진심 어리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저건 너무 심하시네요. 앞에 언론인들 장례 질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우리 주민들 구축해서 우선 자리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피눈물이 닦여집니까? 살아나온 명부터 찾는 게 사람의 기본이고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 여기 있는 기자단들, 여기 있는 고위가 관계분들 다 가족이 있고 다 자식이 있고 엄마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내 아이가 있으면, 내 가족이 있으면 그래서 무슨 말부터 하실 건지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 찾아서 9명 찾아서 최소한 보내줄 수는 있게끔 해주셔야지 되는 게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님이 나라를 제대로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신식경,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입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정부가 약속을 국민에게 했으면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국민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내고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하신 약속, 또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회심을 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오늘 국정감사를 맞아서 당부드리고 또 요구합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온전한 세월이나 안전한 대한민국